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100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더해서 우리 정부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이 무디스 같은 경우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급도 참 부진한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자, 갈수록 불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의 해답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역시 여러분의 참여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 말고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이 가능한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이 전문 위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여승제 전문위원회 필승 해답 노트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이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여승제 전문위원회 무료 강연회도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일단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라고 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 방송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여승제 전문위원 방송을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자, 오늘 밤 9시 놓치지 마시고 또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이 아니고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에 여승제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수익 내는 2가지 방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에 있는 유한타증권 본사 3층에서 열립니다.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예약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한 투자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줄 투자 만사형통 여승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월요일에 오셔서 당분간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정확히 오늘 또 힘든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많은 요인들이 있었죠. 시장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215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23% 좀 조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 그 오픈 채팅방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랬고요. 달러 강세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결코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 좀 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는데
니케이 지수도 빠지고 중국 지수도 좀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또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미국 지수 선물을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 개장 마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움직임 없고 좀 지지부진한 지수 선물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 들어서 S&P 500 지수 선물, 나스닥 지수 선물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와는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늘 미국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요일에는 대량 매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었죠. 하지만 장 마감하면서 매수가 좀 축소되면서 마감을 한 상태였었고요. 오늘은 또 장중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속성, 연속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면 앞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좀 집중과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7월 들어서 환율이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 16원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면 수급도 계속 부진할 것이고 이런 악순환 계속 이어질까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3거래일째 지금 워낙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판문점에서 또 3자 회동, 네. 북미 회동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럽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원화 약세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지금 ECB의 새로운 대통령, 경제 대통령 라가르드 IMF 총재 이쪽으로 좀 추천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원 달러 강세가 이제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95불 수준 이하로 내려오기를 참 학소고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원 달러 약세가 지금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도 좀 후에 이 시장 이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경제 지표가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경제 지표 있죠. 시장 체크 포인트, 미국 ISM 제조업 PMI 지수 이 부분이 이전치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전치보다는 개선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표, 경제 지표들이 썩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좀 경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좀 가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시장 수익률에 조금 소폭 웃도는 좀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노리신다면은 보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시장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타고 가자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도 사실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인보사 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어요. 네. 또 코오롱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행정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인보사만 놓고 보실 부분이 아니고요. 인보사 허가를 받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거쳤는데 지금 결과가 허가 취소로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임상 시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또는 기술 수출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6월 달에 강연회에서 짚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는 통합형이죠. 연구개발서부터 해서 마케팅까지 제약회사에서 다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위탁 생산, 위탁 연구개발로 분리형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투명성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4월에 나온 것을 봐도 어떤 거를 중점 두고 있나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아래 연구개발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이 연구개발도 자체적인 것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탁 연구개발로 넘어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 예전에는 후보 물질 발굴만 해도 막 급등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더 냉정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기업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투자의 마인드로 보신다면 위탁 연구개발, 위탁 생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008년도에도 이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금 이제 발등에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아요. 1조 원 지원 해가지고 이 소재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몇 달 전서부터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훨씬 그 이전서부터 해오던 일들이에요. 해오던 일들이고 2008년도에 주된 타깃은 뭐였냐면 LCD 액정, PDP, 유리 소재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LCD 가지고 연구 개발하나요? 아니죠. 지금은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변수였는데 예측하기는 어려운 변수였다라고 이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그 이전에 많이 올랐어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 지금 뭐 10%, 20%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그간의 상승폭에 비하면은 미미한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부분 유리하지 않은 가격에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불안하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정부 정책 지금 월요일 날에도 제가 전기차, 배터리, 응급제를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 정책 나오는 것도 비슷하죠. 첨단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경쟁력 강화. 이게 다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진행되는 과정이고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이 종목을 급등하는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연구 개발에 대한 능력이 있고 업황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 중기적으로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신뢰, 믿음을 가지고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이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물려가지고 업황을 또 고민하시고 기업의 실적을 고민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30%, 40% 비중 들어가실 이유 없죠. 5%가 됐건 10%가 됐건 2번이 됐건 4번이 됐건 나눠서 내 유리한 매수 가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다고 해도 기업을 고르는 눈이 무엇보다 정확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확실히 시장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는 건데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답답한 시장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특별한 자료 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위원님. 어떤 자료인가요? 그 부분이요. 네. 제가 원래 뭐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또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이하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급등한 이후에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주간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섹터나 또 이벤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자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검색창이 있을 겁니다. 이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단기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자료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시황에 대한 이슈 정말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승재 위원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같은 경우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별해서 접근하자라는 투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과 투자를 구별해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궁금한 게 어떤 종목이 트레이딩 대상이고 어떤 종목이 투자 대상일지 조금 더 실적 관련해서 봐야 되는지 조금 더 팁을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시장 이슈를 이제 미리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분은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오늘 마이너스 1.23% 하락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오늘 하락을 오늘 알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분들. 오늘 뭔가를 매수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제가 만사형통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월 18일 그리고 6월 19일 이 갭 상승 자리를 메우고 지지력을 보여주고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는데요. 결국 이 갭 자리를 메우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워드에다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방송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모른 채 종목들을 대응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뭔가를 오전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또 오늘 야간 선물 지수도 상승 마감해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 종목을 오전에 매수하셔가지고서
오후 시간에 잠깐 자리 비우셨다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뭐 원위치 돼 있다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죠, 오늘이.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한다라는 부분, 오늘 이제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분들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일본 첨단 소재 그 수출 규제로 인한 수혜가 뭐 예상된다,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마감했어요. 이거 제가 매수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기업은요, 반도체 검사 장비, IC 소켓,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정말 일본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면 정말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죠.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로 컨텍솔을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죠. 아니니까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투자 포인트하고 맞지 않는 이유로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앞전에 마이크로 컨텍솔을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상한가 수익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익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수익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흐름은 상한가 내지는 장대 양봉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이 가장 좋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오늘의 상한가 종가를 지키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는 혹은 오늘의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느냐도 중요할 텐데 장 출발하자마자 갭으로 떠서 상한가를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9시 5분의 종가가 3,505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3,5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3,500원을 익절하시는 기준가로 보셔야 하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셔야겠지만 기술적인 스킬, 기술적인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다라고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는요. 투자에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주가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려운 시장일수록 종목 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과 투자 구분해서 투자하되 급등주 같은 경우는 꼭 조심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종목 보는 눈 키우시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요. 검색창이 있을 겁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이 급변하는 시장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전략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께는요. 특별히 시황에 대한 분석한 자료, 정말 어디서도 못 보는 귀한 자료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좀 어려운 7월 시장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전략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부터 열까지 투자자가 봐야 되는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 여승재의 수급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급을 통해서 종목을 보는 시간인데요. 여승재 위원이 엄선한 수급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코스피 수급 공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여승제 위원 관심 종목 5입니다. LG화학, NC소프트, 한솔케미칼, 한온시스템,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여승제 위원 관심 종목도 보시면요.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후성, 효성화학, 그리고 KC텍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시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정말 소중합니다. 이 중에 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LG화학, NC소프트, 한솔케미칼, 한온시스템, 대덕전자 이렇게 5종목 외국인 종목인데요. 한온시스템은 월요일에도 들어있었던 그렇죠.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볼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까지 다 찝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하지만 가격 조정 시에는 제가 재매수,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이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매수에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 수급이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특히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기금 수급은 신뢰도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틀 이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 8일 7,350원 최저가 기록한 이후에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 위치해 있죠. 자, 이 가격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비록 기관 매도 수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연기금 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 실적도 굉장한 호실적이 전망이 되어집니다. 비록 화웨이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왔지만은 이 부분이 저는 장기화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은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현 가격 구간 11,000원에서 1,500원 혹은 10,000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매수를 말씀드렸던 가격이 10,000원 이하였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격 구간에서 비록 추세 하단선을 깨고 내려오는 가격이긴 하지만 언더슈팅이 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언더슈팅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충격, 시장의 충격 때문에 이제 언더슈팅을 보인다. 언더슈팅에서도 충분히 매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종목만을 보는 여승제 위원의 수급 관심주 일단 대덕전자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코스피 기관 매수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기관은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후성은 일본 첨단 소재 수출 규제의 대체 이런 이슈가 부각받았기도 하고요. 또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효성화학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KC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기관 수급에서는 KC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의료정밀 기업이지만은 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굉장히 좀 저퍼주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퍼가 10배가 안 되거든요. 동종 업계에 있어서 동종 사업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주당 270원 배당을 했어요. 이 부분이 배당 수익률로 보면 한 2.8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반기로 가면은 또 뭐가 부각받아요? 배당주가 부각받잖아요. 해서 KC텍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연초에 좋은 주가 상승률 이후에 주가 조정받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의 상승 변곡점 가격도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 구간이고요. 따라서 충분히 위로서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가격은 단기 저항이 예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접근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기관 수급 관심주 KC텍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서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먼저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중에 여승재 위원이 가지고 온 종목 5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LNF, 에코프로, SKC 코오롱 PI, 원익 QNC 가지고 오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 관심주 5개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SK 머티리얼즈, 유니셈, 원익 IPS, 테스까지 5개 준비해 주셨네요. 자, 먼저 외국인 수급 관심주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위에 올라와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LNF,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종목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달에 또 미니 강의 금요일 날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4월 달 그리고 3월 달, 2월 달 이 앞전에 있어서 1분기 시즌에 있어서 헬스케어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바텍이라든지 디고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7.12%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어떤 이유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 속에 주가 강세를 보인 거죠.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진즉에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죠. 횡보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지금 들어가시기엔 주가를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 이 가격 구간은 좀 고점 부근에 해당을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 과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격은 보유자분들의 홀딩 가격 구간이지 지금에서 뒤늦게 따라 매수하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서 5월 달에도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저 가격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그냥 홀딩하시면 된다. 얼마까지? 75,000원 위로 8만 원 가격, 2016년도 고점 가격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가격은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하반기에 수익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잡아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 접근은 차라리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개선주를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전략까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자, 기관 관심주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요, OLED 소재 기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의 OLED 투자 지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실적 관련해서는 시장 전망보다는 좀 더 좋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삼성 쪽에서의 퀀텀닷 LTV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아준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덕산 네오룩스에서 하고 있는 이 OLED 소재, 이 부품이 대면적 콘덴닷 TV, LED TV 쪽으로는 들어가는 양이 한 3배 정도 많아지는 부품 수를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격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지금 이 변곡점 가격은 저항이죠. 당연히 18,000원, 61선 하락 변곡점 가격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보이는 가격에서 매수 접근하실 이유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조금 더 눌림목 구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000원 가격 구간도 좋은 가격으로 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관심주 4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 탑픽을 골라봐야 될 텐데요. 이 4가지 중에 오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는 코스닥 종목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코스피 종목 KC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가격 전략 한 번만 알려주시면요. 네, 좀 짧게 이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좀 개선된 실적이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목표가로서는 직전 4월 달에 고점 가격 일단 조금 짧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2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에는 또 다른 대응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탄탄한 종목 KC텍 오늘의 수급 공략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처럼 또 성격 급하신 분들, 단기 트레이딩 종목 한 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장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니까 함께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엔 내일장 체크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네,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나노코리아 2019가 오늘 개막합니다. 5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되고요. 셔틀뱅크가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공모청약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7월에 첫 주인 만큼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금리 인하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에서 경제지표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는요. 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보다 이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틀 네. 먼저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나오는 그 지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치보다 굉장히 좀 개선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치가 27,000건인데 지금 예상은 14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야만 이 또 금리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결과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노코리아 2019 오늘 개막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될 텐데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아마 상보라든지 그래픽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던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나노 소재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의해서 또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킨텍스에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술들이 소재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떤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신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셔틀뱅크 4일, 5일 이틀간 공모 청약이다. 근데 이 공모에 청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별 이슈를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이 셔틀뱅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전자 결제 그리고 핀테크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 청약에 대한 흥행 여부 이런 결과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앞전에 코나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였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중요한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내일장 개장 전에 이렇게 짚어보니까 좋은데요. 또 장중에 계속해서 이런 체크포인트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라고 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전화와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되는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화, 문자 빗발치고 있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5097님이 남겨주신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을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 14,6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수가가 14,600원이신데 상당히 부럽네요. 아마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오이솔루션 종목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오이솔루션 기업에 대한 내용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시청자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5G 통신 장비주다라는 부분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 초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서 그냥 가지고 계신 거죠.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상승의 추세를 이해하는 주식에 굉장히 숨은 고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아마 초보자분이 아니실까. 고수라면 굳이 뭐 제 자료가 필요 없으셨겠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 14,5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14,000원. 이거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 삼아 보시라고 오픈 채팅방에서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종목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에서 300% 이상 수익이 났다가 지금 한 250% 가까이 수익이 조금 줄어드셨는데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절하는 기준 가격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절하시는 기준 가격은요, 분할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한 5%씩 나눠서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5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5% 수익 챙기세요. 비중의 5%. 그럼 15% 비중 남으시죠. 15% 비중 남으신 것은 두 번째 지지가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45,000원 이하로 밀린다 싶으면 10% 수익을 챙기세요. 그러면 몇 프로 남죠? 5% 비중 남죠. 5% 비중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는 익절 가격 4만 원까지 나눠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5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유하세요. 쭉 보유하시고요. 추후에 이제 가격 횡보 이후에 방향성 나타낼 겁니다. 방향성 나타낼 텐데 5만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또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가격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고 6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상승 돌파를 시킨다. 그러면 익절하는 실은 가격 6만 원으로 올려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승으로 방향 전환해서 6만 원 종가 기준 돌파한다면은 6만 원이 익절하시는 기준 가격이 되겠고요. 횡보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5만 원, 4만 5천 원, 4만 원 익절하시는 가격 구간에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에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셔서 거의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 분할 매도 잘 하셔서 적당히 잘 수익 실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간전자요. 광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60원에 30%요. 2,660원에 30%요. 예, 바로 어저께 한번 저희 상담 매수했거든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해결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660원에 30%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어저께요. 어제요? 예, 예. 혹시 광전자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급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수급이 좋은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광전자는 코스피 소형주잖아요. 예, 예. 코스피 소형주의 30% 비중은 좀 과해요, 어머니. 아, 비중이. 수급이 좋아도요. 이건 수급이 네.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연기금에서 조금씩 소량씩 매수를 합니다. 소량씩 매수를 하는데 혹시 화면 잘 보이세요, 어머니? 네네. 연기금이 얼마씩 사고 있어요, 지금? 아, 기관에서? 조금씩 사네. 예? 하루에 100만 원 사요. 100만 원. 어제 100만 원 샀어요. 100만 원. 그리고 그제도 100만 원, 조금 많이 사면은 1,400, 2,400.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네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사도 1억 9,500이에요. 많이 산 날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얼마씩 사죠? 어머니? 많이 사지. 많이 사죠? 예, 예. 연기금이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몇백 조잖아요. 예, 예. 몇백 조를 운영하는 연기금이 소형주니까는 많이 못 사요. 100만 원씩 사요. 근데 거기에 비중 30% 실으시면 과한 거죠. 매수하시는 비중을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소형주에 비중 예. 30%면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 많이 들어가셨고, 예. 자, 광전자의 이제 그 실적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역시 안 되네요. 근데 작년 4분기 실적은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2017년 대비 실적이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가격 흐름 자체가 상승 하락 추세였잖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6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매도 목표가 한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요? 예, 그럼 예. 짧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예. 2,800원까지 보시는 거면은 수익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바라진 않고 좀 제가 보기에 좋아서 그냥 그러니까 한 들어갔거든요. 4, 5%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수익을. 예. 그러면 손실이 더 크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주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예, 안 그래도 2,500원. 손절가를 한 2,500원 정도? 예, 근데 2,500원보다는요, 네, 6월 셋째 주 시가 2,530원이거든요? 네네. 2,550원이 더 중요한 가격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2,550원.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일간 흐름으로 다시 되돌아 놓고 보면은요. 자, 6월 달에 횡보를 했어요. 양봉 만들어 놓고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기고 다시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2,550원을 이탈시키는 건 안 좋아요, 어머니. 네네. 그럼 그 흐름 자체가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손절가를 2,500원으로 놓고 보시지 말고요. 네네. 비중이 한 10% 정도 되면 2,500원까지 놓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저는 2,55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매수가로 좀 오면은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일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매도 목표가를 좀 짧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어머니 말씀하신 가격이 저항이에요. 2,800원 가격이. 네. 2,800원이 단기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가다 못 간 거거든요. 오늘 장중 고가가 2,760원이잖아요. 네네. 예, 이번 주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네. 상황도 그렇고. 하지만 네. 다음 주에는 횡보 이후에 2,800원 내지는 한 2,85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어머니 원래 보시는 가격에서 매도하시고 일단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씩 워낙에 자세히 봐주셔서 아쉽게도 저희 여기서 상담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상담 빗발치고 있는데요. 못다한 상담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